네, 6월 네. 9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오늘 장 또 한 주 주말 마무리하면서 주말 그렇죠. 분위기를 또 잘 유지해줘야 되니까 금요일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분위기는 약간 플러스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좀 플러스 출발할 것 같고 지금 10초 남았는데 코스피가 2,622 그래서 11포인트 정도 강세로 오늘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오. 7포인트 올라서 왜? 2차전지 883포인트 정도에 오호. 아마 출발을 할 걸로. 오늘이 일단 저 지수 저기 그 편입되는 날이죠? 어떤 거요? 오늘 9일 날. MS? 아니 한국. 코스피 200, 네. 코스닥 150이요? 네. 오늘이에요? 아, 오늘이죠? 그죠. 예. 네, 오늘일 거예요. 오늘이고. 근데 보통 근데 어제 종가에 다 합니다. 이 리밸런싱은 종가에 하는데 아, 이제 그래요? 정식으로 편입되는 거 오늘 날짜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는 그 강세 출발했고 13포인트 정도 예상보다 더 올라서 출발했고요. 0.5% 2624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552개 종목이 올랐고 하락은 161개로 많은 기업들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오늘 5.77포인트 상승해서 0.67% 그래서 8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840개, 하락이 이제 385개로 많은 기업들이 역시 좀 좋은 좀 출발을 보였고, 일단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가 0.2% 강보합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오늘 이제 그 대표 주자죠 LG엔솔이 1.8% 오르면서 상승 주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반도체는 약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삼성바이오가 1.5% 올랐고요. LG화학이 0.8%. 반면 삼성 SDI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보합 정도에 일단 머물러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한 2%, 포스코 홀딩스가 2%. 그래서 오늘 대부분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마 오늘 그 테슬라 주가가 또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일단 이제 그 상승 좀 특징적인 기업은 역시 그 테슬라랑 좀 연동되는 명신 산업이 한 2% 이상 올랐고, 이 전력기기 회사죠 LS 일렉트릭이 2%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죠 환전기술이 1.7%,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여기 이제 동박회사죠 2.2%. 그 외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좋고요. SKI 테크놀로지, LG엔솔. 그래서 2차 전지 주들이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이쪽 섹터들 다 좀 긍정적으로 좋은 출발했고, 미국 이제 빅테크가 오르면서 오늘 네이버도 어제 좀 빠졌는데 오늘은 1.3%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크게 오르거나 뭐 이런 기업은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좀 눈에 띄진 않고 1% 내외 정도로 움직이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거든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오늘도 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그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8% 정도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5%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는 뭐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 투자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오늘 이제 주가가 한 5% 정도 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만드는 그 자회사랑 같이 예,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성장주들은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좋은 출발을 어제 보였고,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전구체 생산업체에 827억 출자를 한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있었죠. 그리고 LNF가 한 3% 정도 오늘 일단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좋은 출발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JYP 엔터가 0.5%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에서 그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기업은 게임주 중에서 이제 펄어비스가 한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마이너스 2% 정도, 네. 메지온이 마이너스 1.8%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일부 좀 바이오 좀 약간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2차전지가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루트로닉은 뭐죠? 이 루트로닉 뭐 이거 저 피부 3우시 뭐 이런 루트로 이제 한엔 컴퍼니가 이제 그 경영권을 이제 네. 그 인수하면서 네. 아마 자진 상폐할 거라고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금 한 14% 이상 이렇게 오고 네네네. 있는데. 네. 공개 매수가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진 상패. 저번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레이저로 아마 치료하는 그쪽 맞습니다. 기기. 네네. 이제 황반 변성 또 네. 눈, 음. 황반 변성 치료 뭐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었던 네. 네. 예전에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마녀 공장 어제 상장한 마공. 네. 여기는 오늘도 10% 넘게 오르고 어제 있어요. 따상 갔더라고요. 따상 갔어요? 네. 어제 결국 결국 갔어요. 잠깐만 있어봐. 따가 16,000원에 공모했으니까 32,000원이 따고 거기서 30%. 그러면 이제 4만 한 1,000 얼마 이렇게 갔겠군요. 41,600원 어제. 그 7월부터 또 제도가 바뀌더라고요. 뭐요? 7월부터 지금은 따상이잖아. 따상. 네, 맞아요. 지금 7월부터 갈게요. 400%까지. 네, 400%. 그러면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4만 원. 4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을. 거기에 또 30%. 아니 그건 아니고 업투 4만 원까지. 맥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네. 부러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한 290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199억 정도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500억 정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 좀 팔고 있고 그 외에 화학주 중심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화학과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는 거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하고 서비스 업종, 금융 업종 위주로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철강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인과 기관은 약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일단 이제 가장 좋은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좀 가장 좋은 출발을 오전에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루트로닉이 좀 올라가면서 다른 기업들도 일부 반등하는데 뭐 다 같이 급등하는 건 아닌데요. 일부 기업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사료 업체들도 최근에 계속 강세인데 뭐 오늘도 오전에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이제 뭐 MLCC 관련주들이라든가 폐배터리 관련주, 비료 업체들, 또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섹터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면 뭐 그 미국에서도 테슬라랑 빅테크가 오른 것처럼 한국도 좀 그 모습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반면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은 좀 조선주가 가장 좀 안 좋습니다. 그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이 많이는 아니고요, 한 1.3% 내외로 빠지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이고 그 다음 이제 손해보험 그리고 어제 이제 수산주들이 좀 강세 보였는데 네. 수산주도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고요.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삼성은 지금 그래도 보합인데 하이닉스가 한 1%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도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쪽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통신 뭐 이런 쪽도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조선과 일부 반도체 대표주 좀 제외하면 그래도 오늘 고르게 반등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하여튼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예, 좋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상승 종목이 뭐 훨씬 많으니까 네네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보고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그 강서구 김동석 그 연구원님이 이제 게임 좀 과한 우려 좀 이미 반영됐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중국의 그 외자 판호가 발급된 후에 이제 한한령 이제 가능성이 계속 좀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 12월에 이제 외자 판호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6월에 추가 발급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사실 좀 좋지는 않죠.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한국 게임을 어쨌든 이 유통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게 흥행했을 때 자기네들 실적에도 그게 잡히니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저번에 이제 네이버 접속도 좀 잘 안 됐었고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는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신작 출시나 뭐 이런 마케팅은 전혀 지금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주식시장의 우려만큼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특히 텐센트가 지금 이제 연례 신작 발표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한국 게임들을 주요작으로 많이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스마일게이트, 데브 시스터즈, 뭐 넷마블, 넥슨 이게 다 이제 그 판호를 좀 발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3년간 중국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해가지고 텐센트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한국 게임을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놓고 신작 발표를 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건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한국 게임들 계속 유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펄어비스는 지금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은 그 중국의 판호를 받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PC용도 지금 발급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중국 현지에서 한국 게임 출시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6월에는 이제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뭐 에픽 세븐 이런 게임들이 정식 출시를 하게 되고요. 쿠키랑 킹덤은 지금 이제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 거죠. 7개의 대제와 제2의 나라도 6월 중에 아마 요걸 할 걸로 좀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서비스 테스트는 게임 나오기 전에 이제 좀 약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결국 좀 출시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판호를 받아 지금 하반기에 정식 출시 예정인 뭐 상장사 중에서는 데브 시스터즈나 넥슨 게임즈, 넷마블을 좀 주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워낙 지금 요새 게임 섹터 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이 판호도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나 정식적으로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페이지는 이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된 그 국내 게임 개발사 이제 리스트고요. 밑에는 이제 그 기대작 예상 출시 일정이니까 한번 이런 일정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이제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가 이제 끝나서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 램시마 SC하고 그 정맥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제품과 이제 비교 연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인플립시맘비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얀산의 레미게이트가 원래 오리지널인데 이거를 그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램시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 정맥 주사형보다는 이 램시마 SC 집에서 이제 자기가 주사 놓는 게 더 좋은 효능을 지금 입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편하기도 한데 효능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입증을 해서 유럽에서도 좀 점유율이 지금 16%까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좀 받을 수 있겠냐인데 아마 하반기에 미국에서도 이걸 좀 허가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근데 거기서 좀 거기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전문의들 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국 전문의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좀 선호하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계속 권장을 하고 있대요. 영국 쪽에서는 시밀러 사용한 대부분 환자가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걸 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럼 정맥 주사나 이제 자기 피하 주사 선호도는 어떠냐? 근데 그거를 환자에 따라 선호도는 좀 다른데 뭐 계속해서 이쪽 그 SC 쪽으로 그러니까 피하 주사 집에서 맞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좀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1년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간편하죠. 근데 6, 8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는 간편하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장벽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그 정맥 주사가 좀 많다 보니까 기존 처방을 선호하는 경우들도 좀 있다곤 하는데 어쨌든 이분 의견은 약을 이렇게 스위칭 바꿨을 때 효능을 뭐 전혀 걱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좀 안정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 분이 더 있긴 한데 이게 프랑스 전문인데 어쨌든 이분도 좀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이제 의사분들 생각은 좀 비슷하다. 요 SC형으로 가는 게 확실히 더 좀 낫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좀 인터뷰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언급한 건 굉장히 좀 생산 역량이나 제품 퀄리티도 좋고 환자의 편의성을 좀 높여줘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인터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다 봤죠? 네. 네, 다 봤습니다. 네, 장은 뭐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률의 거의 2배 가까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잘 달리고 있고요. 마녀 공장도 잘 달리고 있고요. 하이브도 반등을 좀 크게 하군요. 보니까 4.8%, 5% 정도. 네. 어제 주주정회했던 시젠도 어제가 어제죠. 어제죠? 네, 시젠도 마이너스입니다. 시즌 어제 주주 나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약간. 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처음 주식이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CJN이 뭐 역대급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래. 근데 또 우연히 운 좋게 하여튼 시즌 좀 잘 들어가고 초반에 꽤 드셨어. 네. 뭐야? 주식 이런 거야? 이렇게 쉬워? 그래서 이제 야, CJN이 16만 원 가까이 갔었네. 다 들어가고 떨어지니까 물 타야지 더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막 하신 겁니다. 시즌. CJN 대장 항상 사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올리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유, 그래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 지금 이제 뭐 이것저것 한다는 뭐 대표의 발표도 있고 뭐 한데 주주분들을 그렇게 막 배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주가? 뭐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소액주주들 왜냐면 이제 대주주와 대주주 뭐 이렇게 그 친족분들이 이렇게 경영을 좀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뭐 이사회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다. 네, 뭐 그런 입장을 좀 어제 펼치셨는데 하여튼 비싸게 사면 돼. 15만 원대 산 분들은 지금 24,000원이니까 와. 그때 거래가 또 급증해 버렸네. 그때가. 언제요? 10몇만 원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실적이 그 한참 좋을 때 그때 코로나 때 6천억 벌었거든요. 영업이익을. 이 1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 시크릿컬 같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퍼가 낮았어요. 퍼가 6배. 그럼 이제 접어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은 얼마냐면은 12억밖에 안 돼요. 올해 예상 실적. 12억이 이익이에요? 올해 예상. 그러니까 2년 전에 6천억 벌던 회사가 실질적으로 적자란 얘기네. 네, 왜냐면 1분기에 그게 적자 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많이 돈 번 것 현금성 자산으로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금융 수익이 그게 지금 뭐 6천억이 있다. 예를 들면 3%만 해도 180억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이 좀 기업들이 혹은 뭐 경영자들이 주주 알기를 좀 무섭게 하는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달라? 만드는데 좀 3%가 힘써달라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부탁 이런 용어는 쓰지 마십시다. 좀 느낌이 좀 싸다. 그렇게 또 심각하게까지 갑니까? 하여튼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또 그분들의 이야기 말씀 잘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정회가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요 정도 봤고 뭐 혹시 또 참고할 게 있을까요? 오늘 요 정도 보면 됐을까요? 네. 근데 시즌이 현금이 많긴 많네요. 시젠이? 예, 제가 이게 한번 찾아보니까 당연히 많죠. 현금성 자산이 일단 제가 부채는 제외하고 그냥 현금성 자산만 찾아보니까 5,7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6천억 있으면 5,700억. 뻔하지 뭐. 그거 어디다 썼겠어. 그 뭐
재투자를 그만큼 했겠어요. 그렇다고 부채가 막 엄청 많은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아이, 그러니까 그분 이제 의견은 이렇게 좀 현금 많으니까 아, 네. 좀 주주환원 하라 뭐 네. 그런 의견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럼 뭐예요? 뭐래? 그럼 자사주 확 사버리지. 자사주 사거나, 자사주 사서 소가. 네, 그죠? 그거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배당을 좀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또 대주주 이쪽이 또 많아갖고 30몇 프로가 이렇게 돼갖고 주주 배당하면 또 대주주가 또 엄청 돈 벌게 생겼더라고요. 그것까진 뭐라 그럴 수가 없지. 그런가요? 뭐 네. 대주주만 특별 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전 주주가 다 나눠 갖는 거니까 대주주 뭐 배당 많이 갖고 간다고 뭐 그래서 하여튼 어제 그분께서는 좀 자사주 소각 좀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6천억에서 그냥 한 1,000억 뚝 띄워서 소각한다고 하면 주가는 시총이 얼마예요 지금? 지금 1조 2천억 정도. 그럼 1,000억만 해도 딱 8% 오르잖아. 8%면 그래도 좋은데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저 소각하는 회사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사줘야 된다는 거야. 많이 소각 발표를 하잖아. 네. 야 그러면 여기를 더 해줘. 이제 소각하는 주식이 오르는 걸 보여줘야 다른 소각도 회사들도.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계신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마녀공장,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러티, 이수 쪽도 좀 검색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는 0.3% 정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는 0.5% 마이너스, 현대차 0.7% 플러스, 기아가 1.6% 플러스, 네이버가 한 1.7% 정도. 네. 오늘 엔터주가 되게 좋네요. 엔터주가 예, 좋아요. 하이브가 5% 올랐고 어허. JYP도 지금 이제 13만 원 넘겨서 오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가.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우리 여미사님은 또 보내드리고. 그래요. 자 여미사님 주말 뭐 계획 좀 있으십니까? 주말에 아니요 계획 없습니다. 없죠. 네. 주말마다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여미사님은. 뭐 하겠어. 또 주식 쳐다보고 있으신 거야. 에? 네. 저는 뭐 거의 집돌이라. 네, 댁에 계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집에서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